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사이에 폭력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서로 자신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한쪽은 개표를 강행하고 또 다른 한쪽은 이를 저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대체 뭐길래? 이 문제 취재한 김평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입주자 대표 선거를 했어요. 그 결과를 놓고 결국은 이 몸싸움까지 유리창도 깨고 그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일인데요. 개표를 강행하려는 쪽에서 투표함을 강제로 드러내고 또 저지하려는 쪽에서는 이를 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둔기로 사무실의 출입문에 유리를 부수고 있는데요. 저기가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입니다. 저 안에 보관 중이던 입주자 대표 선거 투표함을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일이 있기 전에 입주자 대표 선거를 놓고 양측에서 세력이 갈려서 개표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툼이 벌어져 왔었습니다. 개표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한 쪽에서는 용역 직원까지 불러서 사무실 문을 부쉈고 개표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아까 그 유리창 깬 사람은 주민이에요? 용역 직원이에요? 용역 직원이에요. 용역 직원이에요? 네. 투표함 45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 진행했을 때 반대 세력에서 들이닥쳐서 나머지 투표함을 가지고 나가면서 개표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문을 부술 때도 투표함을 들고 나갈 때도 양측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서 경찰까지 출동했었습니다. 예, 결국 투표함을 가지고 이거 빨리 개표하자. 지금 못한다. 지금 그거 같은데 부정선거 논란이 일단 그것부터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정선거 논란이 뭐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겁니까? 경비원이 주민 대신에 투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 의혹이 일어났었는데요. 한 주민이 선거인 명부에는 서명했지만 실제로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를 했다고 서류에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특정 후보에 투표하기 위해서 경비원이 주민 대신 투표했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후보 쪽에서는 단순한 행정 착오일 뿐 부정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시비가 벌어지면서 투표가 있었던 1월 말 이후에 한 달 동안 개표가 미뤄졌고 결국 투표함 강제 개봉과 탈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양측 진영에서 개표하게 해달라, 개표를 취소해달라 각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투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개표를 해도 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자, 개표 여부를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건데, 근데 왜 입주자 대표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보통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와서 투표하십시오 알았다고 하고 사인하십시오 하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적극적으로 내 마을, 내 아파트 잘 지키겠다는 건 좋은데 입주자 대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자리입니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해서 공론화됐던 김부선 씨의 사례를 보듯이 입주자 대표는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라서 서울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70년대에 완공된 노후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입주자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재건축 의사결정에 관여할 자격은 없지만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협력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강남 중에서도 알짜 땅으로 꼽히기 때문에 얘기가 다릅니다. 재건축으로 막대한 자산 증식을 꿈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곳인 점이 있어서 이런 다툼이 벌어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강남의 노른자 땅, 재건축할 때 업체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이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영향력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지금 이 아파트 외에도 다른 것도 입주자 대표 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그럼 거기는 왜 그런 겁니까? 일반적으로.
예,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으로 큰 돈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예전처럼 아파트 하나를 사놓으면 몇 년 지나면 앉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급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오히려 아파트 값이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 자리를 노리는 경우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물론 경비나 청소 용역, 소모품 구입 등 사안에서 담당 업체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입주자 대표를 공략하면 이를 쉽게 따낼 수 있고 여기서 금품이 오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과거에 금품이 오간 사례가 있었군요. 네. 주로 어떤 건지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최근 정부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전국 중대형 아파트 단지 5곳 가운데 한 곳인 1,600여 단지에서 관리비 사용에 부정이 있었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리로 입건된 153명의 절반 가까이가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비리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는 것이 공식 조사에서도 입증됐습니다. 예. 수익성이 없어서 재건축을 포기한 노후 아파트는 보수공사를 대규모로 해야 할 텐데 배관공사가 1,000세대면 10억 원 이상 들고 승강기도 교체하면 15억 원 드는 이런 공사를 부풀리기를 하면 2, 3억 원은 쉽게 뒷돈으로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결정하면 단지 안에서 감시할 장치가 없고 지자체에서도 비리를 입증할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방법이 최우선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 투표율은 10% 남짓인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면 뭐 10%, 20%밖에 안 되니까 결국 관심 밖에서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가 누군지,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건지 이걸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그런 부정을 막는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평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